안녕하세요. 등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주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십성이라고 하죠. 비견, 식상, 재성 이런 십성들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겠죠? 그 나라는 존재, 내 주변 사람들을 비겁이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걸 식상이라고 하고요. 식상에서 이어지는 것이 재성이죠. 그리고 재성에서 이어지는 것은 관성이고요. 관성에서 이어지는 것은 인성입니다. 끊임없이 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제는 좀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중심으로 한 비견 겁재입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 분명 둘 다 나는 맞아요. 나는 맞는데 이 비견은 늘 내가 보아오고 늘 내가 자주 만나고 친숙한 그런 느낌의 나입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내가 공부를 같이 하고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나와 함께 해주는,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들, 더불어서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사람들 내 낯선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일간이 강하다, 일간이 왕하다, 비겁이 세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무언가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나만의 힘이 생겼다. 자기의 생각이 강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 한 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나랑 생각하는 게 똑같네 이러면서 가치관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들이 비슷한 그런 주변 친구들이 많게 되면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함께 해주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더 주도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성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신감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겁재라는 것은 어떤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는 맞는데 음양간이 다른 나예요. 그래서 오행은 같지만 비견과 음양간이 다른 존재라 보시면 되는데요. 음양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나와 같은 오행인데 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글자 또는 여기에 겁재라는 말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양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느낌이겠죠. 내가 자주 보지 못하는 낯선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나도 몰랐던 내 안의 모습, 이런 것이 심리학적 용어로 무의식이라 할 수도 있겠고, 내가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인정을 한다던가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억압해온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나의 이런 모습들을 내가 이렇게 좀 꾹꾹 이렇게 눌러왔던, 내가 그거를 인식을 했건 인식을 하지 못했던 간에 내가 이런 것들을 꾹꾹 눌러오고 애써 외면하고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어떤 누군가가, 낯선 누군가가 내가 외부에서 만난 이 겁재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건드려 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생각까지는 안 들겠지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움찔하게 된다던가 욱하게 된다던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비견이라는 것은 늘 내가 보아왔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감정과 행동과 생각들이지만 겁지라는 것은 나도 몰랐던 모습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회피를 한다던가 당사자한테 못 내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동 공격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나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자라는 것은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 내에 지장간을 포함을 해서 겁즈라는 게 발달이 되어 있다. 겁즈라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이런 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한다거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생긴다던가 예상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의 심계를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안에는 이런 모습도 있어. 몰랐지? 이제 어떻게 할래? 여기에 휘둘려서 네 행동을 멋대로 할 거야? 아니면 그들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더 성숙하고 단단한 네가 될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를 해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좀 더 풍성해지는 내 자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시험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내 멋대로 행동을 해서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그럼 이제 비견 겁재에서 넘어가는 게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활동, 나의 언행, 나의 노력,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내뱉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하면서도 내 언행을 하면서도 사람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때때로는 허무감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식상이 가장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에게 한정을 지어서 이 식상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자식같이 여기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강아지, 고양이, 다양한 곤충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단순히 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아낌없이 에너지를 쏟는 나한테서 나오신 어떤 활동이잖아요. 나의 힘을 다 온전히 쏟는 그런 존재들이 반려동물로도 가기 때문에 여성에게 한정을 지어서 자녀와 반려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반려동물은 남성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라는 건 여자의 입장에서 내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만 반려동물은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데려오고 케어하는 존재잖아요. 더불어서 나의 노력들을 반려동물로
사랑들을 이렇게 베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성의 경우도 해당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둘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것은 그들의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동물들도 나를 데려온 사람들만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세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들의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만큼 무게가 커지겠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동물들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상도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성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지기로는 재물,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에야 재물, 재산이 돈에 좀 더 한정을 짓는 느낌이지만 과거에는 내 사람들 역시도 재산이었습니다. 좀 더 이제 직급이 높은 분의 경우에는 하인, 내가 이렇게 꾸리는 무술이 이런 존재들도 재산으로 분류했죠. 근데 이들이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현대 시대까지 이어서 보자면 재물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물 재산에 있어서 집, 자동차, 물건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는 일상을 지킬 수가 없죠.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사람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던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돈을 벌고요. 사람과의 거래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내면을 채우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가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 일상이 무너지기도 하겠죠. 실제로 어떤 가족사, 특히 요즘에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게 친척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내 주변인들, 내 주변 친구들, 이런 존재들이 저 하늘로 가버린다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늘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잃게 된다면 그만큼 내 일상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소중함을 인식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잃었을 때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나 소중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마음이 컸구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자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꼭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안에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단순히 만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결국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평소에는 이렇군 저렇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태도가 확 변해버리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법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우리의 재물 재산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네, 재성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더불어서 재성이라는 게 내가 향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취직하는 것, 또는 내가 뭐 이번 달은 어디까지 내가 도달을 해야겠다. 저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해야겠다. 취직을 해야겠다. 뭐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 목표에 관련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란 존재죠. 우리는 혼자서 어떤 정보를 알기보다는 수많은 서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 서치 정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사람이 업로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향하는 그 무언가,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 이 재성이 남성에게 한정을 지어서 이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이성도 결국에는 사람이죠. 왜 이성을 뜻하는지는 제가 남녀의 관계성인 측면에서 링크를 이렇게 걸어둘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빠 역시도 재성에 해당됩니다. 아빠가 돈을 벌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 어렸을 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빠란 존재가 없이는 일상이 유지가 안 되죠. 아빠는 편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편재 역시도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조직을 말합니다. 회사나 그리고 여러 사람, 무리들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그 목표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 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래서 소속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소속감은 즉 안정감과 관련이 되기도 하겠죠.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들, 그리고 그 안에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애초에 이 조직이라는 것이 제가 사람 무리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따라오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죠. 수많은 직원들, 알바생들, 일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수없이 퇴사를 하면은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조직을 아주 강하게 지탱하는 존재가 정말 다양한 사람 무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 이 관성이라는 것이 제가 조직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딘가에 들어갔었을 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결국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지켜야 하는 대상. 내 일상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 또는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임무를 꾸준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들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책임이라는 것이 내 언행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상이 향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비견이 향하는 것이 재성이었다면 식상이 향하는 것은 이 관성인데요. 식상이 아까 제가 내 언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책임지는 것. 제가 식상을 말씀드릴 때 식상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무리가 결국 관성이죠. 그래서 내 언행이 향하는 것이 관성이기 때문에 내 언행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 관성이라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책임질 생각으로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근데 이 관성이 향하는 것이 비겁이죠.
나를 극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너무 과해지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챙기지 못하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래서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안에서 내가 잘 머물고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겪는 거라던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회피하고자 생을 마감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뭐 예술 활동이나 취미 활동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나한테서 나오는 것, 이런 게 내 취미 활동을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식상을 나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로부터 이렇게 표출되는 것, 분명히 나를 강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 꾹꾹 참기만 한다면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좀 극단적인 행동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힘든 그런 고달픔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활동으로 뭐 취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던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남들 몰래 뭐 SNS를 활동을 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좀 부작용을 일으키는 다른 방식으로 좀 나쁜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이런 회피하는 그 수단을 어딘가에 이렇게 중독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내가 분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도박판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음주 가무에 빠진다던가 술 이런 쪽으로 나의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좀 음의 세계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내 몸을 해치는 쪽이죠. 질병으로 발명이 됩니다. 왜냐면 결국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관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해치는 그런 쪽으로 발현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근데 이걸 뭔가 분출을 하고는 싶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뒤에서 좀 건전한 방식으로 나만의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인성인데요. 보시면 관성에 나온 것이 인성이고요. 인성 다음이 비겁입니다. 제가 비겁을 나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계속 생겨주는 것. 비겁이 왕하면은 비겁 다음에 식상이잖아요.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얻는 것이지만 인성이 많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비겁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하고 채워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성이라는 것이 특히 정의된 경우가 엄마를 뜻하는데요. 엄마라는 속성 자체가 한없이 무언가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지원해주고자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아낌없이 무언가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굳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귀인 같은 존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내 편이 되어주고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귀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인성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삐용 하고 등장을 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르죠.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귀인이 되어줄 수도 있겠고요. 굳이 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던 어떤 정보들을 주고 이거엔 이게 좋대. 그 회사에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서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정보를 주면서 내가 준비를 잘 해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탁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비겁이 식상으로 진행되잖아요. 근데 식상으로 가려면 내가 준비가 없으면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되질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공부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지식들,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무언가를 진행을 했었을 때 그거는 네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돼. 또는 사람들이 이건 검증이 된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을 왜 가나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질 수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비겁에서 겁재라는 것이 내 경쟁 상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만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비견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지만 겁재라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갔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어떤 사람들은 나와 정반대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나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 겁재를 생해주게 되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갑자기 내 경쟁 상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 모임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집중하기 위해 거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스터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표보다는 같은 목표일 확률이 매우 높죠. 목표가 다른데 스터디를 해봤자 도움이 안 될 거잖아요. 이왕이면 나랑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더 많은 비슷한 정보를 줄 것이고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한편으로는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 겁재를 충동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쟁 상대를 보고 있다 보니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전까지는 나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경쟁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좀 누르고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이게 충동적인 모습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게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제가 종종 운세 영상을 설명을 드릴 때 이 편인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식으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는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자 정인이라는 게 제가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움이 되고자 아낌없이 어떤 정보들을 주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해코지를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왜냐면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 내 언행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감당을 하게 되는 그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었을 때 그것이 이제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자격증인데 우리는 그 자격증을 문서화하고 서류화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그 안에 어떤 자격증을 쓰잖아요. 그 이력서도 결국에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느냐, 이 회사에 합격을 하느냐, 내 이력서가 통과가 돼서 결국 그게 나한테 이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면접을 보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서 면접을 보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사람들로 이어진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주 내 십성들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글자들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애작용으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극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런 흐름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정말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주 팔자에 천간과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위에 있는 여기가 천간이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지지고요. 지지 아래에 작은 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바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지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현실과 같은 것이고요. 천간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간은 내가 현실을 살면서 이 글자들이 통근을 했었을 때, 해당 운이 천간으로 왔었을 때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천간에는 을목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지장간에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운에서 천간에 을목이 뜨게 되면 보통은 위에가 천간, 아래가 지지잖아요. 그렇게 천간에 을목이 뜨게 된다면 그것이 현실 속에 있는 어떤 글자, 이 을목이라는 글자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찡 하고 이렇게 딱 피어나오는, 뚫고 나오는, 뿅 하고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물론 천간에 있을 경우, 내 원국 내에서 천간에 있을 경우가 내 삶 전반적으로 해서 그 일과 관련된 이슈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고 이 안에 숨어 있다가 운에서 왔었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좀 더 갑작스럽고 더 무섭고 뭔가 더 강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장간 안에도 있다 그러면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간에는 없고 지장간에만 있을 경우에는 평소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당 운이 왔었을 때 갑작스럽게 발현이 되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요. 지장간에는 없는데 천간에만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내 삶에서 관련된 일들이 십성적으로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엄청 강렬하게 정말 뿌리를 잡고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사주 원국 내에서 이 천간과 지장간에 해당되는 이 십성,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발달이 되어 있고
내 삶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죠. 식상만 있는다고 해서 이 관련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관성과 관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식상이 이어지는 이 재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보라던가 카르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내가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결국 내가 이번 생에서 알아야 하는, 끝내야 하는, 뭔가 체득해야 하는 숙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내 안에 감정들은 어떤 감정인지, 이런 사건들이 들이닥쳤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이 숙제를 무사히 잘 마치고 내가 해야 하는 임무들을 잘 해서 삶의 마지막에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내 눈을 가려서, 내 시야를 가려서 이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마치 없애야 하는 것처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말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는 이런 말들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식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도 그런 의도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은 부정성이 강해야 그거를 우리가 더 조심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이렇게 뇌리를 받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걷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이 역시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해야 하는 일이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 하늘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는데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소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면 이 안에 있는 하트를 바라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트가 아니고 이 검정색과 하트로 이렇게 좀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임과 동시에 가장 눈에 보이는 이 검정색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업보, 청산, 카르마를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검정색을 걷어내는 일, 내가 끊임없이 마음 수양을 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지워나가는, 이런 윗부분을 이렇게 지워나가는, 물론 휴지라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런 윗부분들을 이렇게 걷어냄으로써 내가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이, 내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검정 색깔을 내가 걷어내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휘젓듯이 휘저어 놓은 것일까?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정말 인생 숙제를 위해 태어났지만 단순히 인생 숙제를 넘어서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등장하는 것, 어떤 수많은 사건들이 나한테 들이닥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환경으로 인해 내 시야가 가려지고 내 마음이 어둑어둑해지고 부정적인 것들로 감싸고 있던
내 안에 진짜 빛, 이 빛을 찾아서 내가 이번 생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카르마를 청산하겠다. 애초에 카르마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죠. 이 순환의 고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나로부터 나오는 식상, 수많은 언행이 결국에는 향하는 곳이 관성이고 관성은 나를 강하게 내려 찢기 때문에 우리는 카르마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카르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카르마를 좀 더 바꿔서 내 인생 숙제가 무엇인지, 내가 이번 생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배움으로써 나한테 끊임없이 속삭였던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치우고 내가 진짜로 바라봐야 하는 영혼의 메시지, 여기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좀 더 성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들이닥친 여러 사건, 사고들, 사람들로 인해 겪는 다양한 감정들, 그로 인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들이시거나 내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들이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도 운세 상담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 생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숙제들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끔 내 안에 빛을 발견할 수 있게끔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마음 케어를 도와드리고 마음 성장을 도와드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괴로움 속에서 혼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 가득한 존재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